예, 여러분, 오늘 방송 제목은요, 김정은의 신경 발작이 또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 내용입니다. 김정은의 신경 발작이 또 시작됐습니다. 이 신경 발작이 이렇게 시작되면 대단히 불안하죠.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처럼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엄청난 사람들을 처형하고 처벌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말이죠. 미국에 대해서 정말 거센 비난과 그리고 엄청난 경고 이 수위를 끊임없이 높여 나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지금 무슨 일이 터지지 않을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이제 고위소식통이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조만간에 역대급 도발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 화면을 가지고 제가 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김정은 사진을 제가 같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요. 이 작자가 지금 요즘 이래요. 상통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 북에서는 이런 상통을 가지고 썩은 생콩 한 마리를 씹어 먹은 자세라고 하는데, 김정은 죽었다는 뉴스가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꼭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통이 지금 이런데, 이 사진은 2013년 12월 달에 자기 고모부인 장성택 그리고 고모 김경희를 갖다가 고사총 난사하고 하나는 음독자살하고 죽이고 나서 그 3일 뒤입니까? 12월 김정은 서거 두 주기 때에 나와가지고 아주 이 비통한 마음인 것 같지만은 이 죄악스러운 마음, 자기 근친 갖다가 죽여버리는 엄청난 이 백정질을 하고 너무도 이제 뭐랄까요? 마음이 쩔리진 않았겠고 그런 귀신들이 이제 쇼에다 보니까 이런 모양인데 요즘 김정은이 인상이 좀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죠. 이 애무성 간부들을 4명을 죽였는데 거기에 하노이 회담의 북측 카운터였던 김혁철 조선일보와 저희 그리고 몇 이렇게 북한 단체들은 그 4명 애무성 고위 관리들 중에 이게 포함됐다라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고요. 미국은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하고요. 우리 국정원은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금 이런 상통을 가진 김정은 왜 요즘 들어서 심기가 불편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리고 처벌하고 돌아다니면서 욕지거리하고 애들 글쎄 20만 명의 어린이들이 그 대학볕에서 엄청난 고생을 해서 만든 매스게임 대집단 체조를 관람했는데 잘했다라고 평가해주고 어린이들이 너무 수고한다고 좀 다독여나 줄 노름이지 거의 끝나고 실컷 보고 나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이 창작가들이 창조 기품, 창조 정신 이게 대단히 글러먹었다라고 이렇게 해서 생 얼음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애들이 다 울었다잖아요. 울고 애들이 며칠 동안 너무 심란해가지고 이런 녀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자기가 봤을 때 그거를 이렇게 노동신문에다가 대서특필해서 우리 장군님 화났다 이렇게 올릴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애들이 또 안 해도 될 훈련을 갖다가 전부 뜯어 고치고 북한은 이 인민이 나라라고 하는 매스게임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전 세계 여러 여행사들에다가 지금 커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여행 일정을 마쳤는데 그 여행 일정도 지금 다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뭔지 부족해도 좀 부족한 것대로 맞춰 나가면서 완성해 가는 것 이런 좀 여유 있고 좀 지도자로서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옳겠죠. 아무튼 이게 지금 저희 서두이고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북한이 그 대미 경고 그리고 도발에 임전한 최대 경고 수준의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가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6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3일 전 지난 금요일이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북한 노동신문에 애무성 대변인 담화가 나왔는데 아주 과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잘 보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이것도 타이핑해서 읽어볼 수 있게 한눈에 읽어볼 수 있게 제가 크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우면 여러분들 같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 이게 뭐 재밌는 글은 아닌데 어떤 건지 조금은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작자들의 행태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좀 올렸습니다. 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지만은 제가 좀 중요한 대목만 천천히 좀 읽어 볼게요. 앞에는 뭐 그런 소리입니다. 싱가포르 회담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조미 순회 상봉 그리고 6.12 조기 이거 있었고 그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나라들일지라도 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을 첫 자리에 놓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를 정책 적용 용단을 내린다면 얼마든지 관계 수립을 위한 활로를 마련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국제사회는 자기들을 엄청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이 중대한 전략적 결단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지지하고 있다. 이런 게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지난 1년간 조미 공동성명 이행을 의도적으로 애면하고 우리의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고집하면서 자기들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라고 하고 볼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차 조미 회담, 하노이 회담에서는 미국은 선 핵포기 주장을 고집하여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치는 최대의 실책을 범하였으며 이것은 조미 대화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다. 미국이 조미 공동성명을 이행하려는 진지한 자세와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였더라면 초선반도 비핵화 문제도 포근하 전진하였을 것이다. 전진하기 뭐가 전진해요? 그동안에 회담을 하는 동안에도 영변 종합 핵 기지에서는 계속해서 얼마 전 38로스가 찍은 자료가 오면 지금까지도 쭉 해서 끊임없이 핵 활동이 벌어지고 있고 강선, 노양산, 그리고 저 자강도 여러 고초에서 계속해서 농축우라니움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은 이렇게 저 천년스럽게 뻔뻔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김정은이 그랬대요. 김정은이 뭐 지난 4월 시정연설이죠. 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 조건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며 그러자면 우선 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놈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선 미국이 여기 있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밑에서 또 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 일방인 미국이 자기 의무를 저버리고 한사코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계속 메어 달린다면 6.12 조미 공동 성명의 운명은 기약할 수 없다. 이게 다 엄포를 놓습니다. 기약할 수 없다. 계산법 바꿔라. 계산법이라는 게 뭡니까? 빅딜 그거 하지 말고 동시행동 원칙, 선핵 포기 그리고 후 제재 보상이 아니라 핵 포기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고 대북 제재 완화 내지는 포기하는 거 이걸 동시에 추진나가자 이런 겁니다. 이 밑에 글 보면 정말 아주 요사스럽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우리의 공명정대한 입장에 어떻게 하답해 나오는가에 따라서 6.12 조미 공동성명이 살아남는가 아니면 빈 종이장으로 남아있는가 하는 문제가 결정될 것이다. 역사적인 6.12 조미 공동성명 발표 한돌술 맞으면서 미국은 마땅히 지난 1년간을 돌이켜 보아야 하며 더 늦기 전에 어느 것이 올바른 전략적 선택으로 되는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제가 아주 이 싸가지 없는 이야기를 제가 표시해 놨는데요. 미국은 지금이 셈법을 바꾸고 하루빨리 우리 요구에 하답해 나온 것이 좋을 것이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붉은색으로 표시해야 되죠. 우리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아주 거만하고 배짱 부리는 이런 말로 끝냈습니다. 6월 4일 평양이죠. 자, 이거 하나 놓고 정말 멧돼지 발통에 불 떨어졌다고 하는 우리 선생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놓고 보면 저는 입에서 지금 뭐가 나오는지 그리고 자기들은 정의롭고 국제사회는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언제나 공명정대하게 일하고 그리고 남한이나 미국은 항상 꼼수를 쓰고 있고 자기들은 언제나 정의 편에 서 있는데 미국이나 남한은 부정의 편에 서 있다고 이런 흑백 논리, 흑백 전도 항상 이따위 수사이거든요.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오늘 어제입니다. 어제 북한이 아주 긴급하게 또 올린 그런 기사인데요. 우리 민족길이라고 하는 대남 언론 매체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조선 애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소장이란 작자가 있는데 이 작자가 미국을 규탄한 이야기입니다. 5일이네요. 어제 그저께네요. 아주 짧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읽어드리겠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이것도 제가 타이핑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조선 애무성 군축 및 평화 미국을 규탄했다는 소리고 조선 애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소장은 최근 미 국방성이 2019년 인디아 태평양 전략 보고서라는 데서 북한을 걸거둔 것과 관련해서 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했다. 그게 딱 한두 줄입니다. 국방성이 2019년 인디아 태평양 전략 보고서라는 데서 북한을 불량배 국가로 걸거두는 도발을 감행하였다. 미국이 대화 상대방인 우리를 불량배 국가로 지칭한 것은 자기들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사실상의 대결 선언이나 다름이 없다. 야, 너 해볼래? 진짜야? 저런 솔랭이 할까? 이따위 소리 같은데. 불량배 국가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이건 화려한 표현이죠. 이 불량배 정도입니까? 불량배. 이 살인귀들이 국가이고, 더더욱이 인간 백정들의 국가이고, 이건 깡패 국가이고,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불량배 국가라고 아주, 정말 좀 다듬어서 이야기한 것도 이게 전혀 달통이 안 된다라고 하네요. 이로써 다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미국은 조미 사이 적대 관계를 끝장내고 새로운 관계 수립을 공약한 6.12 조미 공동성명의 정신을 니들이 정면으로 부정했고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 보려는
침략적 기도를 세계 앞에 다시금 명백히 드러내 보였다. 미국이 앞에서는 대화를 논하고 뒤에서는 상대방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 준비에 강분하였다는 것은 지나온 역사가 보여주는 엄연한 현실이다. 시장 거짓말이죠. 자, 이제 두 문장 더 보겠습니다. 두 문장만 더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최근 미국이 여러 기회에 우리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고취하고 있는데 대하여 고도의 각성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게다가 을러맵니다. 경고 수위를 바짝 올려놓습니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이 가중될수록 우리의 대응 조치도 미사일 쏘겠는지 뭐 잠수함이 나가겠는지 아니면 또 핵실험하겠는지 대응 조치도 그만큼 거세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작자가 왜 요즘 사람들 갖다 내부적으로는 막 죽여버리고 그리고 혁명화시키고 정치범 수행소 보내고 같이 앉아서 하노이 가서 회담 준비하며 그 사진이 얼마나 승냥이 형제들처럼 다정해 보였습니까? 예, 주거니 받거니 웃으며 뭐 아주 거드름 피우면서 살이나 떼줄 것처럼 그렇게 하던 놈들이 거기에 회담이 제 뜻대로 안 됐다 해가지고 돌아와서는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 뭐 어쩌고 상관이 있습니까? 막 때려잡고 정치범 수행소 보내가는 이런 그 호로자식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이게 함부로 한다 해도 나이가 도저히 35살밖에 안 되는 이따 이게 망둥이 같은 이런 놈들이 권력을 주니까 이게 사람이 귀한 줄도 모르고 이놈 이게 도대체 20대 초반까지는 정말 호부자 자식으로서 스위스 가서 엄청 달러를 써대가면서 세상 못된 짓은 못난 짓은 다 해놓고 돌아와가지고 뭡니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돌아와가지고는 엄마가 2004년도 제 애미가 죽었죠. 고양이 죽고 나서는 호래비 속에서 호래비 밤낮 뭐 바람 피우려나 다니고 저녁에 얹으면 집이나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삼형제가 그냥 할 짓 못할 짓 다 하다가 이것들이 뭐 정말 우리 그 나라의 젊은이들처럼 그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처럼 어디 가서 돈을 한 푼 벌어봤겠습니까? 아니면 흙을 한 삽 아마 퍼봤겠습니까? 요 조그만 때부터 어릴 때부터도 그냥 장군님 대장님 하면서 자기를 불러대라 하고 눈 흘기고 키 큰 사람 뭐 어른이고 뭐 측근이고 관계없이 엎드라 해서 말 타고 이따위 놈들이 지금 뭡니까 온 나라에 정말 저 한 국가에 그런 조폭 두목이 돼가지고 북한을 좀 뭘 만듭니까? 그런 김정은이 좋다고 위대하다고 김정은이 정말로 위대한 뭐 지도자라고 게다가 침이 마르도록 평양가 이야기하고 백두산에 올라가서도 그냥 그 추임새를 끊지 않으라고 그 온갖 추한과 알랑방귀를 다 끼던 이게 문재인. 도대체 이 사람들은 김정은한테서 뭘 보았는지 저는 역사의 사실 그리고 현재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이 분명한 팩트를 보지 않고 다른 세상 속에 자기가 그려놓은 자기하고 손 맞들고 함께 뭐 평화쇼 이런 거 잘해주는 김정은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게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저는 대통령이 이거 뭐 비서가 아니고 신부로 사한꾼도 못할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어디다서 그런 그 사람을 갖다가 이 나라 국민들 저게 절반의 남도 사람들이 뭐가 그 사람이 쳐다보고 있고 말이야. 그리 뛰어난 어떤 뭐가 있다고 그렇게 미쳐가지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정말 저희들보다는 한참 독재와 민주주의와 그리고 이 풍요의 귀중함을 더 잘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뭐 17대까지 대통령들을 모셨으면 어떤 놈들이 어떤 대통령들이 정말 마음에 없는 이런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이런 거짓말 통해서 정권에만 미쳐서 있었는지 또 어떤 대통령들이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뭐인지 이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자기가 취한 정책적인 방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마침내 오늘 같은 이런 정말 세계적인 살기 좋은 나라
이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한국 정치사를 그만큼 경험했으면 잘 알겠건만서도요. 아직도 사람을 이게 구별 못하는 이 나라 이 절반의 저런 눈을 감고 사는 사람들 정말 한심하기 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 김정은이 지금 이렇게 요즘 정신이 사나워지고 신경 발작이 일어나고 사람들 막 죽이고 미국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조금 좀 체면을 유지하던 놈이 요즘 들어와서 이렇게 아주 경고의 수위, 협박의 수위를 바짝바짝 높이고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시사점 5가지를 찾아봤습니다. 평양에 고위 소식통이 전해온 여기에 팩트도 있습니다. 시사점은 첫째는 아까 어느 시청자님께서 앞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뭐 금년 말까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신년사에서 그랬죠. 근데 이게 신년사 아니고 4월 그 최고인민 13기 1차 그 시정연설에서 이야기했죠. 4월달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시간을 준다 했는데 지금 그때까지 기다릴 형편이 안 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워낙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급해하고 안달아하고 뭔가 급해 맞으면 될 일도 안 되고요. 뭐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모든 게 다 숙성되고 성숙되고 조건이 되면 안 될 일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작전이 12월까지 기다릴 형편이 못 된다는 거죠. 왜요? 북한 주민들이 다 굶어 죽을까 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김정은은 제가 지금 배급을 주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만세를 부리고, 자기를 위해서 포탈을 만들어내고, 군수공장 농장, 자기를 위해서 완전 보초를 속이는 이런 똥개들, 이거 포함해서 500만만 그냥 존재하면 나머지 2천만은요, 솔직히 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눈 한 번 깜짝 안 합니다. 그 애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2000년에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나 갔을 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들려온 추문입니다. 이렇게 설입다만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저 김일성 그 광장에서 이렇게 지금 행진대로가 앞에서 만세 부르며 넘어가는데 그랬다잖아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뭔가 아주 그 나를 향해서 울고 불고 하는데 저기 진심일 것 같으냐 아주 거만하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당연히 그렇지 않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배급을 주니 저 정도지 만약 모든 게 다 끊기면 나를 아마 잡아 패려갈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거만하게 짝이 없는 그런 작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급을 줘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지금 공급 대책이 안 서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 맞죠? 지금 배급 주기 때문에 만세라도 불러주지만은 이 500만 명의 이 충성계층, 이 성골계층은 말이죠. 먹을 거 주지 않으면 순간 김정은에 대한 불평과 불만 번때나게 아마 그 사람들은 좀 더 평양 사람들은 세상 바깥 소식을 아니까 아마 그냥 설설 끌어 넘칠 겁니다. 이거 아는 녀석이기 때문에 지금 5월달이죠. 6월달 완전히 보릿고개 그리고 7, 8, 9, 10 아직 핵곡식이 나오려면 ip살이 나오려고 하면 5달 내지 6달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동안에 뭘로 먹이겠느냐. 감자가 이제 한 5, 6월 달이면 아마 캘 겁니다. 7월, 8월 달에 들어가면 옥수수가 나오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 배급을 받는 이 충성계층들한테 입을 막아놓을 수는 없단 말이죠. 이게 지금 가장 큰 근심이니까 그 전이라도 어떻게 좀 해가지고 자기 그 뒷자리 좀 따끈따끈하게 하려고 하는 수작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작자가 오판하는 게 있습니다. 마치 비핵화를 위해서 빅딜 대신에 자기들이 거짓 비핵화와 그리고 유엔 안보리사회의
그 대북 제재가 동시에 진행해 나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즉 미국 보고 계산법을 바꿔가지고 다시 찾아오라고 하는 그것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심할 수 있는가라고 지금 오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앞두고 많은 지지표를 의식하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딱 걸어서 지금 본격적인 공세와 함께 뭐 도발 하네 안 하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시보를 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도발 수위로 올라가는데 지금은 노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 그리고 조선의 내일, 조선 애무선 별의별 형형색색의 대언론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계속 빵빵빵 불어대고 점점 경고 수위를 올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거를 그냥 뭐 소 닭 쳐다보듯 아무런 반응을 안 하면 결국은 이 미친 녀석이 또 한 방 쏴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이죠. 지금 북미 관계에서 이거 좀 빨리 김정은이 바빠하니까 이 북한 문제에 좀 관심을 돌려서 빨리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재할 뚜렷한 중재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중재는 중국이 했고요. 또 우리 멍청한 문재인이 했댔는데, 예. 문재인도 지금 중재 나설 형편이 됩니까? 제 코나 스스라죠. 제 코가 지금 석자입니다. 당장 미국 대통령,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뭡니까? 이게 화해이 때문에 그리고 또 사드 때문에 아마 너 똑똑이 입장 발표해. 너 사드 정식 배치할 거야, 안 할 거야? 화해 전선에 참가할 거야, 안 할 거야? 이제 쪼이겠죠? 곧 조금 뒤로 시진핑이 온다고 하네요. 시진핑 그냥 들 것 같습니까? 야, 사드 전번에 적당히 했는데 너 이거 빨리 치울 거야, 안 치울 거야? 그리고 우리 하웨이하고 너 미국의 반하웨이 전선에 동참했다면 그때는 알지. 자, 이래 버리면 이 가운데서 물론 그게 우리 그런 비극이 벌어진다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종당에는 다 뒤집어쓰고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반갑지를 않습니다. 반갑지를 않은데 하도 이렇게 멍청하고 오직 권력욕에만 미쳐있고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런 멍텅구리를 갖다가 이 지금 대통령을 올려놨으니 우리 국민들이 안 겪어도 겪을 이런 순환과 이런 고난과 이 엄청난 이 지금 난간에 직면되어 있는 이게 너무 가슴 아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중재자가 뚜렷하게 없는 상태에서 누구한테 부탁할 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놈, 야, 이거 내가 좀 한 방 좀 날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하는 건데요. 평양의 고위 소식통은 이런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아마 역대급 도발을 벌인다. 그 역대급 도발은 왜 역대급이냐? 이것만 쏘면 미국이 가장 훔친 놀라고 남한도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그 미국에 붙을 것인가 남한에 붙을 것인가 북한에 붙을 것인가 이걸 판단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북한에 꼬리를 내리게 된 그런 거라고 하는데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저는 거기에 이스칸데르 미사일 저번에 보여줬습니다. 500km, 600km 나가는 거죠. 이스칸데르 미사일인데 이거는 좀 애매하다라고 했지만 분명 탄도미사일 맞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와 문재인만은 이게 미사일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탄도탄 전술 요격 무기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정체 불명의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주 정말 이게 비겁하기 그지없는 이런 작자들 어떻게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근데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400이나 500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쏘는 미사일은 일본 아마 그 우리 동해를 건너서 일본 영공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넘어가는데 그 미사일이 바로 그냥 탄도만 뿅 해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쭉 올라갔다가 성층권 올라갔다가 탄도 비행 방향 바꿔서 떨어지는 이런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이 아니고요. 올라갈 때는 뿅뿅뿅뿅해서 아주 복잡한 궤도 춤을 추며 날아가고 떨어질 때도 그 초계기를 가지고 그
어떤 각도로 비행할 것이다. 이걸 예측할 수 없도록 제 마음대로 춤추는, 북한 말로서는 이스칸테르 미사일을 춤추는 미사일이라고 한답니다. 이 춤추는 미사일을 적어도 1000km, 2000km짜리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국방부 일이 터져야 앉아서 연구하느라고, 예? 한 달, 두 달, 세 달 버리고, 저번이 이스칸테르 미사일 산지대 이전 한 달도 넘었는데 아직도 연구 못했습니다. 무슨 미사일인지 아직도 모르겠대요. 야, 이게 우리 국민들의, 예? 어떻게 그 믿고 나라를 맡기겠는데 참, 이번에 쏘면 아마 1년 동안 분석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 400m가 아니라 이번에 그 더 먼 거리를 날려버린다면서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그 시청자님들께서 거듭거듭 말씀해 주신데 저 공감합니다만은 이자가 미사일 쏘든지 잠수함을 보내든지 핵실험하든지 아니면 DMZ에서 우리 남한에 대한 아주 그 역대급의 어떤 도발을 한다든지 그런 도발은 하면 다 피곤하고 어떤지 정신이 긴장하고 또 증시도 출렁하겠지만은 종당에는 피해를 입고 그 어려워질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결국 북한 자신들입니다. 자신들. 그걸 싸가지고 당장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 또 그것 때문에 당장 뭐 북한 주민들 뭐 충성심이 하늘 찌를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북한 이스칸데르를 쏘든 화성을 15를 쏘든 뭘 은하를 쏘든 그리고 또 뭐 북극성을 쏘든 계속 쏴라. 쏜데 어쨌다는 겁니까? 우린 요격 미사일이 이스칸데르 내놓고는 나머지는 다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드도 있고 그다음에 PL-3도 있고 그러니 쏘면 쏠수록 이놈들은 점점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고 예 그냥 손바닥으로 뭐 이게 바람 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밤낮 이게 사람은 어떻게 살라 해노 살 길은 도대체 열어주지 않고 밤낮 불놀이만 한다고 이 애니까 불놀이 좋아한다고 그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방송에 계속 제가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붙들어 주구장창 놓을 수는 없으니까 예 화이팅! 아 정말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화이팅! 우리가 이긴다. 예 우리가 이긴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랜만에 힘내세요. 계속 힘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저희들한테 총알을 꽝꽝 주시는데 저희가 왜 힘을 못 내겠습니까? 힘을 내겠습니다. 힘을 내시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저 오늘 이야기 귀담아 들어서 감사하고요. 모두 시청해주신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 10시 지금 17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나라 걱정은 잠시 좀 접으시고요. 내일을 위해서 편한 밤 드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